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Q 여보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영동 멘토님께서 나오시는데요. 오늘 뭐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CQ 여보세요는 아마 처음 출연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명쾌하고 또 확실하게 또 이제 종목 상담을 위해서 한번 각오 좀 말씀 한번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처음 출연하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고 인기가 많은 프로라고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상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코스피 시장 대비 다소 좀 강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 자체는 다소 지수 관련주 위주로 해서 하락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자, 오늘 시장의 흐름 자체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코스피 시장의 흐름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 자체가 전일 대비 5.33포인트 하락해서 이제 2047포인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다소 낙폭이 좀 등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도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자체 대비 코스피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1,319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들도 456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749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들이 저가권 매수 관점에 개수적으로 유입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흐름 자체가 코스닥 시장 대비 코스피 시장이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 코스닥 시장 자체를 보기 전에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0.68% 정도 강보합권을 보여주면서 이제 133만 9천 원 정도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조정 국면 이후에 좀 반등을 시도했지만 반등의 폭이 크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16만 5,500원 현재 보합권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1.3% 조정을 받고 있고, 삼성물산도 2.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15만 원 선의 턱걸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 보통주와 함께 반등을 주면서 반등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0.6% 정도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14만 7천 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이제 조정폭으로 좀 약간 또 밀려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0.2% 하락한 25만 2천 원 현재가 보이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0.15% 강보합 수준을 보이면서 32,650원 현재가 보입니다. 기아차도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동반이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조정은 아니지만 0.9% 하락해서 10만 9,500원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가 다소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한지주도 1.1% 하락해서 43,750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들어왔습니다. 반등폭 크지 못합니다. 현재 62만 9천 원 정도로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관련주의 강세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3.4%나 반락이 되면서 30만 4,5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삼성 SDS나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어떤 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미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 달리 7.21포인트 전일 대비 상승해서 693.39포인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일단 690포인트대를 강하게 일단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3일 만에 순매수에 가담해주면서 220억 원 가까운 217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모처럼 매수에 가담을 했지만 그 매수 규모가 미미하게 그지없습니다. 현재 5일 만에 매수에 가담했지만 매수 규모가 2억 원 정도 수준에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 쪽에서 6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141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차별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 자체가 0.3% 강보 압세를 보여주면서 76,300원 현재가 보이는 모습이고요. 카카오가 모처럼 강한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3% 강세를 보이면서 119,800원이니까 약 12만 원 선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수도 3%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리토스도 2.8% 정도 올라서서 497,600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도 2.8% 강보 압세를 보이면서 168,300원 현재가 보이는 모습이고요. 로엔더 모처럼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2.1% 강세를 보이면서 77,400원 현재가 보이는 모습이고요. 컴투스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반락된 모습인데 0.2%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114,800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특징적인 모습들이 별로 없는데요.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강보합 정도 수준이고, 서울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대수주로 유입이 되면서 2.7% 현재 상승을 보이면서 26,600원까지 올랐으니까 2만 원 선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원스는 현재 3.38% 강세를 보이면서 10만 1,000원대까지 올랐으면서 10만 원 선을 탈환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특징적인 종목인데요. 오늘 한국전력 자체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4조 3,400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전년 대비 51.7%나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다소 이제 한국전력의 주가 자체가 생각보다는 반등을 좀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 반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일 대비 1.5% 하락해서 52,200원대까지 약간 밀려난 그런 모습인데,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는 조금 더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의 시도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전일 같은 경우에 또 앨런 의장이 그죠? 또 이제 비둘기파라고 대표적인 파라고 볼 수 있는데 몇 파에 또 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12월 달 하반기에 또 금리 인상에 관련된 시사반을 좀 하면서 미국 시장이 본조를 좀 보였습니다. 예. 자, 일단 이 하반기에 불확실성 자체가 여전히 좀 상존해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최영도 대표님, 오늘 시장과 내일 시장의 어떤 간략한 흐름 정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시장의 화두는 던져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확정적인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밑그림이 좀 그려져 있는 상황들인데,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과거에 이제 기존에는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이런 단어들만 나오게 되면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 폭, 그리고 이제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경기 지표 자체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간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장 이 정도의 조정폭,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그동안에 상당히 좀 쉬어갔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과정에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좀 건강하지 않은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일 금요일이라는 특수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쪽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 변동폭 자체가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시장을 좀 대응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예전 불확실성 자체가 좀 상존하고 있지만 건조한 전조 조정이 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전히 종목별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세워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전화와 문자 상담을 해드리기 전에 전화와 문자 번호부터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02-3153-1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문자 많이 주시면 오늘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성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네. 어떤 점은 궁금하시죠? 만도를 15만원에 만도. 30%, 15만원에 30%인데요. 네. 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금 더 납을 두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손에서 매도를 다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요. 자, 일단 만도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네. 알고 계시죠? 네. 예, 오늘 아침에 또 마침 제가 또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네.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품 관련주에 대한 이제 업황 분석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혹시 못 보셨겠죠? 아침에. 네.
자, 일단 만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8월 말경 대비 30% 이상이나 좀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난 그건 이후에, 알겠어요. 그죠? 좀 약간 네. 박스권 정도의 등락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실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최근 만도에 대해서 결국은 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어떤 매수 규모 자체가 강하게 유입되지는 못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때려내는 물량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환율적인 측면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8월 말경에는 이제 위안화 평가절하부터 시작되어서 국내 원화 약세가 이루어지면서 1,200원대까지 환율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런 모습 아시죠? 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수출 중행 가운데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분명히 그의 한 몫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환율 자체가 최근 뭐 1,130원 정도 전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아까 좀 말씀드렸겠지만 미국이 하반기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달러와 강세가 이루어지면 또다시 우리 환율 자체가 뭐 1,200원대까지 단숨에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원화 약세의 기조 자체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 자체는 부품주 가운데서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현재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주고 난 이후에 반등을 주지만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15만 원에서 30%의 보유 비중을 갖고 계시니까 이게 약간 나 있는 그런 규모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끌고 가서 좀 더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것인가 부분이 제일 궁금할 텐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만도의 주가 자체가 한 단계 정도 레벨업을 좀 한 번 레벨업을 시켜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의 등락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실적과 함께 상승 무드를 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단기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만도 주가 자체가 16만 원 선, 16만 원 선 정도는 돌파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굳이 단기적으로 반등폭이 크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보유 전략을 그대로 세워서 일단 1차적으로 16만 원 정도 선에 돌파하고 난 이후에 16만 원 정도 가격대의 분기점을 설정하고 즉 익절가를 설정하고 난 이후에 지켜보셔도 여유 있게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탄력이 약간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좀 등락을 좀 보여준다 하더라도 보유 전략을 좀 세워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만약에 네. 16만 원이 넘어가지 못하고 네. 그 자리에서 보합세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주가 자체가 16만 원 선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일단 보여지는데 지난님 말씀처럼 주가 자체가 박스권을 그리고 난 이후에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매수가가 15만 원인데 그 가격대가 현재로서는 5일 이평선이 지지를 받고 있는 가격대예요. 그러면 현재 매수 가격 대비 그다지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측면도 아니니까 일시적인 눌림목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만도의 주가 자체가 14만 6천 원. 14만 6천 원 정도 이하로 끼어지지 않는 측면 속에서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상승 기조 쪽으로 좀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충분히 조금 더 높은 가격대 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도 좋다는 말씀인가요?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회복 자체가 올해보다 내년도로 봐야 되고 우리가 현대차가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하게 나왔지만 기아차는 오히려 좀 좋게 나왔고 본격적인 이제 실질적인 제조 장치 산업상 중국 시장의 또 공략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 속에서 약간의 종목별로 차별화는 있겠지만 만도의 주가 자체는 4, 4분기도 그렇고 내년도는 오히려 더 조금 더 점수를 더 좋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오히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하락 쪽보다는 상승 기조 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가십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려고 전화 주셨죠? 가온미디어요. 아, 가온미디어요? 지금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30%에 12,700원입니다. 12,700원.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하신 날짜가 어느 정도,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지금 물타기 해가지고. 예, 예. 예. 아. 네, 상당히 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5,600원 고점에서부터 들어가가지고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데 저점이 어디까지 갈지. 예, 그럼 그동안에 상당히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니, 대형주, 예. 예.
예, 대형주 시장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소형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소외됐었고요.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4년도서부터 바닥권에 형성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2015년 상반기 때까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좀 부각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상당히 조금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자리에서 뭐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시기에는 좀 너무 아깝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일단은 뭐 신흥시장 쪽에서의 셋톱박스 수요라든지 그리고 통신사업자 쪽에서 이제 배팅 자체가 좀 들어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2012년도서부터 어찌 보면은 대세 상승이 좀 진행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2015년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추가적인 추가적인 상승 없이요.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조정폭은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단은 뭐 3분기 실적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시장에서는 나쁘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매매를 하셨던 가격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9,800원대에 대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매수하신 물량 자체가 뭐 50%가 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30%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적정 수준까지 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2,700원대까지 뭐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기는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의 리바운딩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한 11,000원대가 오게 되면은 분할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역배열에 대응하는 투자자가 좀 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매도 안 하셔도 충분한 가격 전략이 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당분간 조금 다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그동안에 대형주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좀 소외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서부터는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가격적인 전략들만 좀 잘 하셔가지고 좋겠어요. 언제까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4분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연말까지요. 11,000원대의 상승 흐름들까지 예측을 좀 해보시면서 대응하실 것을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이상은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실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실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 2,800억의 매출액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2014년도가 3,400억의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2015년도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1,8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을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3개월,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이 흐름들을 넘어서는 매출액을 발표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 이렇게 싼 거로 만들어내주고 흘러가는 이유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이외에 상당히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자체가 지난 연도, 그러니까 직전 연도겠죠. 직전 연도와 뭐 평행하게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가 가장 좀 적정한 가격 주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리바운딩 부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락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되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중 자체를 좀 줄이는 게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11,000원대까지 4분기 안에 올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목 궁금하시죠? 효성 효성.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12만원. 12만 원. 네네. 비중은요? 20%. 20%. 네네. 일단 효성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왜 안 올라갑니까? 실적 자체가 좋은데도 안 올라간다. 그런 종목 많습니다. 일단 뭐 저퍼주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다만 효성의 주가 자체도 그동안 우리가 올라왔던 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우리가 올 연초만 놓고 보더라도 효성의 주가 자체가 거의 뭐 7만 원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주가인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0% 이상이나 상당한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죠? 좋아지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15만 4천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100% 이상 주가가 급등을 해주고 난 이후에 한 단기 추세 자체가 60일 생명선이 깨어지면 좀 조심을 해라고 말씀을 일전부터 드렸었는데 주가 자체가 60일 이평선의 기울기를 깨고 나서 또다시 121평선까지 깨고 나서 또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 자 최근에 이 효성의 주가 자체가 직전의 저점 자체가 거의 뭐 11만 원 정도 수준까지 밀렸다가 주가가 반등을 좀 주었지만 결국은 여기 보시면 차트 보시면 저항라인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저항 자체를 뚫고 나서 돌파가 되어져서 안착이 되어져야 한 단계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13만 8천 원 정도의 가격대까지 좀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 실적이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상층 부분에서 누군가가 이 물량에 대한 차익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밀렸던 그런 모습이니까 다시 한번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을 충분히 거치기 전에는 단기간에 딱 모멘텀이 없다면 올라가기 힘든 그런 모습은 보여지는데, 일단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에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월봉을 보시면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이시죠? 차트를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아, 차트 못 보고 계십니까? 예. 효성의 주가 자체가 현재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중요한 가격대 분기점에 와 있는데요. 이 가격대가 좀 깨어지게 되면 추세가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가격대인데, 그 가격대를 좀 우리가 가격을 좀 정해보면 11만 4천 정도 가격대입니다. 11만 4천 가격대가 많이 깨어지게 되면 조금 더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혹시 좀 지켜보신다 하더라도 11만 4천 원의 가격대가 깨어지지 않는 측면 속에서 반등이 들어올 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단기간에 애청자님께서 고유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종목 자체가 반등이 들어와서 매수가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매도가 가능하고요. 아마 그 가격대 12만 원에 예, 매수가 정도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떨어지기보다 반등이 들어온다도 12만 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2만 한 3, 4천대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 그 반등 폭에서 강하게 제가 보기에는 121평선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하고 난 이후에 11만 4천 정도의 가격대가 한 번 더 지지가 되는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저 매수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밀렸던 종목보다는 오히려 더 저점에서 현재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교체 매매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이 종목이 그러니까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네. 보기에는 매수가 정도 이상권만 되면 일단 단기 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만 원 좀 넘으면. 네, 그렇죠.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1만 8천 원입니다. 또 1,000원 빠졌나? 2,000원 빠졌네. 2,000원 빠졌어요. 예, 2,000원 빠졌고, 오늘 뭐 굳이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내일 시세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2만 원 되면은 팔아야 되구나. 네, 일단은 정리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폭 자체가, 왜냐면 지금 현재 추세 속에서 놔둔다고 하더라도 많이 가봐야 13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12만 원 매수가 넘어가면 그 위에서 조금씩 물량을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3만 원이라도 받아야 수수료가 안 되겠습니까?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수수료 이상은 나올 건데요. 12만 초반 올라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또 못 팔까봐, 못 파실까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질문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테라세미콘이요. 아, 테라세미콘이요? 지금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22,300원에 10%를 가지고 있어요. 10% 정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럼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장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10%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자,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리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좀 굉장히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열처리 장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국내 이제 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장비 수요가 좀 일어나준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지금서부터는 업황에 대해서는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매수가 부근대까지 아직 올라온 상황들은 아니지만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2015년도 5월 달입니다. 24,950원. 뭐 상당히 좋았었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하락 추세선 좀 그려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저점 자체를 높여주면서 이 기존의 하락 추세 자체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 그리고 기존의 하락 추세 자체가 그동안에는 저항선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10월 달 들어서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제 저항 라인 자체가 지지선으로 좀 성격 자체가 확 바뀌면서 오늘자의 급등을 연출하지 않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뭐 3분기
3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향후겠죠. 4,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으로 좀 판단 내릴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일단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올라가는 걸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을 보실 때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을 때 직전 고점입니다. 직전 고점 자체가 한 21,000원에서 22,000원대 가격대 잡혀 있고요. 그 안에 가격대로 좀 보시게 되면은 매물대 자체가 상당히 조금 두껍게 잡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시장님? 네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우리 시청자만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시장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이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가격대가 오게 되면은 단발성이 됐든 아니면 단기적이 됐든 아니면 장기적인 됐든 뭐라고 해야 되나 본전 심리가 발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정 수준 이 가격대에서는 물량을 좀 줄이시고요. 물량을 좀 줄이셨다가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모든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장기 투자, 뭐 아니면 1년 가지고 가십시오, 2년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종목별로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특성상 굉장히 조금 패션 자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단계적으로 가격대를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22,000원대가 오게 되면은 물량을 좀 줄이셨다가 그리고 22,000원을 안착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직전 고점까지 한번 목표치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2,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그냥 들고 가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도 편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22,000원대가 오게 되면은요, 다시 이 여보세요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전화를 주시게 되면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전일 대비 5.25포인트 하락해서 2040.72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소 동시효과 상황이니까 조금 더 낙폭이 줄어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가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72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 이와 동조해서 350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쌍끌이 매도세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636억 원 순매수 홀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직은 하락으로 반락되지는 않았습니다. 0.9%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134만 2천원 현재가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차도 미미한 약보합권, 그리고 한국전력도 약보합권 정도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2.28% 하락해서 15만 원에 턱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좀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아직은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0.20% 하락해서 25만 2천 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미미하지만 반등에 성공해서 0.3% 강보합 수준을 보이면서 32,7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여전히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3%는 하락해서 38만 8천 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생명도 1.8% 하락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7.5포인트 상승해서 693.68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690포인트대는 여전히 회복을 시켜줄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와 달리 211억 원 홀로 순매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들 매수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31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255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75,900원에 조정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카카오가 4.7%나 강세를 보이면서 12만 300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서와 그리고 CJENM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 메토스는 여전히 흐름폭은 상승 쪽으로 보여지네요. 2.8% 강세를 보이면서 49만 7,7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도 2.9% 강세를 보이면서 16만 8,500원 현재가 보이는데 일단 17만 원 선대까지 안착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라다이스는 1% 상승을 보이면서 2만 3,350원 현재가 보입니다. 구미판도 2%나 강세를 보이면서 2만 9,500원 현재가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적인 흐름은 섹터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좀 살펴보겠는데요. 코리아나가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 화장품 판매량이 2년째 1위를 견조하게 지켜준다는 이 소식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의 강세를 보이는데요. 일단 코웨이가 0.9% 강보합세를 보였고 코스믹스 같은 경우도 0.28% 강보합권을 보이면서 71,100원 현재가 보입니다. 코리아나가 여전히 강세 보이네요. 6.2%나 강세를 보이면서 11,050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에이블 CNC나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3%대 동반 강세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약주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주 오늘 사마제약이 천식 치료제와 관련해서 임상 이상 종료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까지 급등하면서 바이로메드도 2.6%, 대웅제약도 6.5%나 강세를 보였고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6.1%나 강세를 보이면서 71,200원대까지 단숨에 7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보령제약도 5.4%나 강세를 보이면서 58,000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션인데요. 자, 이노션 주가 자체가 전일 대비 2,900원이나 급등을 해서 71,2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상당한 흐름 자체가 최근 추세의 기조가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약간 윗골을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충분히 아직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적자로 전환되어졌던 그 소식도 전해지면서 설상가상 조선 빅3 발주 취소 소식에 줄줄이 약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 2.4%나 하락해서 10만 원, 삼성중공업도 3.6%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DCS 허용에 대한 강세, 즉, 접시가 없는 와 같은 그 부분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또다시 스카이라이프가 강세를 보이는데, 전일 9.1%나 급등하면서 28,8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클로징벨이 올렸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는 약세권으로 마감되고서 보여지고 코스닥 시장 자체는 그래도 좀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마감 지수 자체가 약간 변동이 있지만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시장 자체가 전일 대비 4.08포인트 하락해서 2,048.69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결과가 나왔네요. 3.74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2,049.03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시장 자체는 오히려 조금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8.23포인트 상승해서 694.41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자체도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은 박스권 정도의 등락에서 좀 반등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코스피 시장 자체는 대외 변수에 따라서 다소 좀 흔들림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기조가 꺾였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여전히 우호적인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단편적으로 전일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금일자에 좀 보여주고 있는 조정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건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또다시 네 자릿수 좀 물량을 팔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좀 팔면 기관들이 좀 받아줘야 될 텐데. 동조리 계속 팔고 있는 모습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수급 주체로 판단 내리기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연일 기관들이 1,000억 원 이상의 매도세를 내보내면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좀 건강한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클리어해진다, 명백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매도만 하겠습니까? 매수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탄력도 자체를 키워낼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는 매도에 대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최영도 매토님의 의견이었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겁을 집어먹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이 만약에 좀 들어올 때 오히려 저가에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담을 앞서서 저희는 투자 판단에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번호하고 문자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1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 이렇게 전화, 문자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볼까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에. 다산 네트워크스에. 네. 네. 7,500원에. 네. 20%입니다. 7,500원 20%에. 예. 제가 원래 사투리 안 쓰는데 사투리 쓰셔서 저도 사투리를 쓰게 됐습니다. 예.
자, 7,200원에 일단 현재 다산 네트워크스를 20% 정도 보유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일단 뭐 다산 네트워크스 주가 자체가 아직은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좀 개선되어진 여지가 올 현재 결산 실적을 놓고 보면 영업이익 자체는 계속 나오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자체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당기 순이 좀 적자를 그렸던 모습이고 분기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1분기, 2분기 자체도 2분기는 다소 영업 손실이 1분기 대비 좀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는 확연한 턴어라운드를 좀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다산 네트워크스 이 주가 자체는 이제 광통신 장비적인 것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장성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3월 인터넷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핸디소프트와의 뭐 제휴 협력을 체결한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 종목이 8월 달에 급락을 해서 4,950원까지 밀렸던 그 측면 자체는 이 주가에 대한 낙진 요소보다도 시장 자체가 좀 밀렸기 때문에 좀 많이 같이 동반이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밀렸다가 좀 반등을 강해졌던 종목도 많은데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이제 한 단계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 때 혹시 좀 단기적 관점인가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올라간 다음에 좀 지켜보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으신가요? 예, 중장기적으로 샀습니다. 야, 중장기적으로 사셨다. 그러면 현재 주가 자체가 5,950원을 종가 마감이 되었는데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산 네트워크스의 주가에 대해서 확연한 어떤 그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는다면 기관이나 또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이 되기는 좀 힘들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최근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가담이 되지만 한 2.3% 정도 보유 비중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확연한 외국인들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면 결과론적으로는 이 종목 자체는 실적이 이루어져야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결국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한번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만약에 주가 자체가 5,800원 정도 가격대가 만약 이탈이 된다면 예. 이탈이 된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러면 중기적 관점에서 제가 보시는 이유를 여쭤본 이유가 이 종목 자체의 성장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5,800원의 가격대가 깨어지게 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5,500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 밀리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예. 거기서 물량 자체의 비중을 좀 더 높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간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이 종목 자체가 7,000원까지 바로 돌파는 어렵습니다. 6,400원, 6,500원 정도인데 만약에 모멘텀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대는 갖고는 있지만 뭐 기대를 너무 갖고 있을 수는 없겠고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개념을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매도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조금 더 밀렸을 때 물량을 조금 더 저점에서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바로는 사지 마시고요. 저점이 좀 확인되는 구간 자체 역시 5,500원 정도 구간이 확인되는 걸 좀 보시고 사시고 바라고 만약에 단기간에 반등이 들어오게 된다면 6,400원 정도 수준에서 좀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일정 부분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 때 또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이고 비중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유보택요. 아, 뉴보텍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1,860원요. 아, 1,860원이시고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20%요. 20%. 매수하신 기간대가 어느 정도 되시죠? 어저께요. 어저께 많이 예. 올랐다가 떨어지길래 예. 사고 보니까 예. 또 1,500원에서 또 많이 올라서 그쯤에서 예. 들어간 것 같다 해서 안 그래도 걱정을 했는데 예. 아침에 한 1,900원대에서 한 10%는 팔아서 원래 30%인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밀려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싶어요. 이 종목을 어제 왜 들어가시게 됐죠? 이게 이제 가뭄이 심하잖아요. 이게 예. 제가 알기로는 가뭄하고 정치 테마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9,200원 정도만 올랐다가 예. 1,900원, 2,200원 정도 올랐다 떨어지길래 예. 보고 있다 들어갔거든요.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올라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 쪽도 마찬가지고, 사대강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네요. 그런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자의 급등 흐름들은 일단은 뭐 단발성인 이슈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단발적인 이슈들만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불거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진짜 말 그대로 급등주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과 달리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또 한임없이 또 끊임없이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오늘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함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2.47%의 약세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제자의 이슈가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단발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뉴버텍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초반대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500원이었던 주가가 3,000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올라섰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모멘텀 찾지 못하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매물대라는 개념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의 매물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현재 지금 매물대에 잡혀있는, 이 매물대에 잡혀있는 매수자들 또는 매도자들이 상당 부분 이 가격대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은 어제자의 이슈 자체를 오늘자까지 끌고 오지 못한다는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단에는 거래량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2015년도 거래량대하고요. 2015년도 7월달과 8월달을 넘어가는 이 순간에서의 거래량과 그리고 어제자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튀어오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했었던, 쉽게 말씀해서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이 자리대에서 거의 대다수가 매도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서 끝났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지만 과연 내일자에 이 종목이 뛰어올라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손절 라인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 바닥권에서의 정결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200일선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물대 자체가 상당히 좀 약하기 때문에 일단 200일선 자체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매물 잡혀있는 매물대 자체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자체는 1,700원으로 잡으셔가지고 대응하실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끊임없이 올라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자의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300원에서 2,400원대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요, 제가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어떻게 단기로 보고 그냥 그러니까요. 들어갔는데. 예, 단기로 보고 들어간 종목인 만큼 꼭 처음에 생각하셨던 가격대를 지키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최영도 멘토님의 의견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저기, 애친자님. 네. TV 소리가 웅진 너무 크게 싱크빅. 들립니다. TV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이제 좋습니다. 어떤 종목요? 예.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시죠? 웅진 싱크빅. 웅진 싱크빅. 1년 정도로, 1년 매수- 가까이를 됐어요. 오우. 언제 매도할 줄을 몰라가지고 가지고 네. 있다가 항상 조금 상승하였는데도 좀 근데 매수가가 어느 게 가격을 말씀 안 하셨는데. 8,400원이요. 8,400원. 예, 예. 비중은요? 20%. 20%. 네. 자, 1년 동안 기다려 오셔가지고. 예. 근데 뭐 그전에도 상당히 높게 팔 수 있었는데. 아, 그건 몰라가지고, 내가 초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바로 그때 시작해서 몰라가지고요. 이 정식 여보세요. 전화를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전화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하도 전화가 네.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자, 일단 11,4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주가시가 밀려버렸는데 올 3분기 실적 자체가 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2014년 반기 6월부터 놓고 보더라도 영업이익의 수치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최대 실적이라고 이렇게 분기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예. 자, 일단 그 이전에, 예. 이 웅진시컵이 어제 IR을 했어요. 아, IR 아시나요? 예, 예. 예, IR을 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불미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오니까 기관 투자자를 이제 데려놓고, 애널리스트나 예. 펀드 매니저 데려놓고, 우리 이렇게 실적 좋다. 예. 앞으로 우리 회사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예. IR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59억의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뭐 다음 주 수능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실적 자체가 좋고 오늘 또 모처럼 IR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실적 발표로 함께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9,420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예. 그죠? 오늘 10%를 급등을 했는데, 일단 IR을 했던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적인 쌍끌이 매수에 유입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 실질적 웅진 싱크빅 주가 이 종목 자체가 뼈를 깎는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예. 실제 영업이익을 훼손시켰던 요인들 이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이제 축소를 해서 어떻게 예. 이익을 좀 내고자 뼈를 깎는 그런 구간이 좀 지나왔고요. 예. 3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왔는데 일단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1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지금 또 못 파시면 안 되니까 그죠? 예. 중요한 것은 이 주가 자체 10만 원 넘어갑니다. 만 원 넘어갑니다. 만 원. 아, 예. 제가 너무 흥분해서 10만 원 얘기 나왔는데 만 원 넘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 자체가 내일 약간의 이제 마디 조정 정도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마디 조정이 들어온다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이 주가 자체가 마디 조정이 들어와도 9,100원 선 넉넉하게 9,100원 선 깨지 않으면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고 다만 반등이 들어왔을 때 주가 자체가 9,000만 가기 전에 9,800원 정도 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 대해서 만 원 초반, 그러니까 9,800원에서 1,300원의 매물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를 한 번은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시장께서 1차적으로 올라갈 때 제가 일정가 잡아드릴게요. 메모하세요. 1차적으로 주가 자체가 올라가면 9,800원. 2차는 1,300원. 9,800원 돌파하고 안착이 되면 팔지 말고 다음에 1,300원 돌파가 되고 나서 안착이 되면 그 위에서 파시면 되고 1,300원 갔다 밀리면 단기 이익 실현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침에도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멘토님.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어떤 정보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위메이드요. 위메이드요? 매수가는 어느 정도 되시죠? 44,800원에 10%. 44,80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지금권에서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남으셨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 이 종목을 보유를 하셨을 텐데, 일단은 오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3%대 좀 빠져가지고 많이 조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숫자인데.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이 위메이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사라고 할 수 있는 NC 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호전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3%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굉장히 친한 분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고민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보유하실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올랐었을 때 안 팔고. 오늘 많이 내려가지고 추가 45,300원에 샀다가. 안 팔고 5만원까지 보고 안 팔고 있다가. 오늘 추가로 더 사서 단가를 낮췄어요. 그러면 한 연말까지 좀 이렇게 목표 가격대 또는 이제 목표 기간을 좀 보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내년도에 게임 시장에 대해서 이 시간대에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분기 실적을 좋게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3.59% 하락 흐름도 좀 보여준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그만큼 향후 실적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개념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도 자체가 일부 종목군들을 배제시키고 나서는 그렇게 이제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위메이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동참하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변동성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200일선 자체를 좀 지켜줬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3분기 실적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2015년도 6월서부터 7월달, 8월달까지 좀 급등했었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신작 모멘텀이거든요. 신작이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3분기 실적까지 이 신작이 출시가 됨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신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캐시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신작 자체
자체가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11월 달 중순서부터 해서는 신작 게임들을 지금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모습들을 기대하기에는 뭐 다소 조금 장밋빛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손절 라인을 뭐 명확하게 좀 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 한참 떨어진 41,000원대를 정하실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12월 달 들어서 11월 달 중순 이후서부터 신작되는 내용들, 신작 발표되는 내용들을 좀 덧붙여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이제 생각하셨던 5만 원대를 넘어서는 한 5만 5천 원대까지의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 일단은 뭐 오늘자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거의 끝나가는 후미에 밑꼬리가 달렸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셔도 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셨던 기간 동안 좀 보유하셔가지고 수익률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최인도 멘토님, 오늘 뭐 첫 출연하셔서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보 상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연이 있으시죠? 무료 예, 공개 그렇습니다. 방송. 네. 매일매일 이제 데일리입니다. 데일리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증시 Y가 끝나는 시간서부터 2시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우리 여보세요 뿐만 아니고 여보세요 시청자뿐만 아니고요. 우리 서울경제 전체적으로 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가겠습니다. 양반의 고장, 전주로 내려갑니다. 전주 바로 위에 있는 익산, 왼쪽에 있는 또, 김제 맞나? 밑에 있는 정읍에 계신 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시간은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유한타증권 전주 지점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하반기 꼭 사놓고 가야 될 종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일 또다시 2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청해 주신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